안녕하십니까. 7월 1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제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존에 하던 매매를 6월 말일까지 해서 모두 끝내고요. 최종 정산을 하고 7월 달부터 1,000만원 가지고 다시 한다, 이렇게 어제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첫날인데요.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992만원 했어요. 마이너스 8만원입니다. 피 같은 돈이 날라갔습니다. 속이 좀 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화가 나진 않습니다. 예전에는 뭐 외국인들이 매도를 막 하고 있어서 증시가 빠지면 상당히 짜증이 났었는데요. 오늘은, 기분 상하지 않으려고 평정심을 지키려고 무지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는 나지 않습니다. 돈이 좀 아까운 건 있지만. 그래서 마이너스 8만원으로 7월 첫날을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해외 증시부터 간단히 살펴볼게요. 미증시가 좀 빠졌습니다. 하락했는데 경기 침체 우려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경제 지표 나왔는데 미국 경제가 침체로 빠지는 것 같다.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감, 이렇게 돼버리니까 지금 국제유가도 WTI가 105달러로 내려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원자재를 비롯한 여러가지 가격들이 다 내려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와 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함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 우려감으로 증시가 빠지고 있다가 이제는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해가지고 소비가 부진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해서 이제 빠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준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좀 걱정되기도 하면서 일단 시장이 상황이 좀 안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저희 우리나라 증시가 끝날 즈음에 미국 나스닥 선물이 거의 한 1.8% 정도 많이 빠지고 있었는데요. 선물 지수가 빠진 거에 비해서는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증시를 보시면 나스닥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왔다가 지금 들어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밑으로 밀렸다가 상당히 들어 올려 갖고 거의 많이 올라왔다가 다시 약간 밀려가지고 1.38% 정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끝날 즈음에 미증시가 많이 빠질 걸로 생각해서 국내 증시가 많이 빠졌는데 생각보다는 적게 빠진 겁니다. 그래서 다소 오늘 조금 출발은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어제 이미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미증시가 하락했지만 어제 선반영에서 먼저 빠졌다는 걸 가정하고 조금 적게 빠진 상태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분봉인데요. 여기서 시작했는데 미증시가 많이 빠질 줄 알았는데 적게 빠지니까 아침에 약간 떠가지고 위로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여기까지 나왔는데 여기서도 오늘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외국인 매도하고 기관 매도가 계속 나왔습니다. 코스닥 기준으로. 그러니까 외국인이 코스닥을 장중에 계속 체크해 봤는데요. 1420억까지 매도를 했었어요. 계속 이렇게 매도를 했었고, 마지막에 들어올리는 부분 여기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980억 매도니까 1400억 매도했다가 거의 한 1000억 정도 매도니까 한 400억 정도를 여기서 다시 사준 거죠. 외국인이 계속 이런 패턴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장 시작하면은 계속 매도해갖고 지수를 완전히 끌어내려 놨다가 마지막에 매도를 약간 줄이면서 들어올리는 이런 형태로 지금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오늘 장을 지켜봤는데요. 일단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장 시작하면 외국인이 매도하는지 매수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주 금요일 날 보시면 목요일 날 이때도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했었고, 그다음 금요일 날 이때 강하게 상승했을 때 이때 흐름이 어땠냐면은 외국인이 코스닥을 한 3,500억 정도 매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 들어올리는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아침에 장 시작할 때 외국인이 매도하는지 매수하는지를 먼저 체크하고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아침부터 계속 매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섣불리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매도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외국인이 하는 거 보면 미국 선물 지수를 참고를 해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매도 칠 때는 일단 매도를 한 300억 정도 때까지 매도를 먼저 쳐놓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쳐갖고 눌러놓고 그 다음 여기서 미국 선물 지수가 오늘 미국 선물 지수가 나스닥 선물이 거의 한 1% 넘게 빠졌었거든요. 미국 선물 지수가 빠지니까
계속 매도를 늘려가지고 그 매도량을 자꾸 늘리는 겁니다. 외국인이. 그러면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그 미국 선물 지수를 참고를 하면서 보기 때문에요. 선물 지수가 빠지고 있는데 외국인 매도까지 나오면 매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올리지를 못하고 매수를 못하고 그냥 쭉 흘러내려 버리는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시장 그 미국 선물 지수가 안 좋고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매도를 해갖고 그 여기서부터 계속 던지니까요. 높은 가격에서 매도를 해가지고 최대한 끌어내려 놓고 여기서 다시 조금 어느 정도 매수를 해가지고 살짝 들어올리는 이런 식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외국인이 정상적으로 매매를 했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도를 했다면 평단가가 여기 정도로 대충 그냥 감산했을 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매도했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서 다시 매수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당분간은 외국인 매매가 국내 증시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장 초반에 먼저 체크해보고 매수가 들어올 때 따라 들어가고 매도가 나올 때는 지켜보고 충분히 빠지고 나서 제가 오늘 봤을 때 2시 한 40분쯤 요때가 2시 30분 35분 요때죠. 여기쯤부터 미국 선물 지수가 약간 하락을 줄이면서 마이너스 뭐 1%쯤 가다가 0.8, 뭐 0.7 이렇게 하면서 선물 지수도 약간 이제 하락을 멈추는 느낌이었고 이때부터 외국인이 매도를 확 줄이면서 들어올렸거든요. 그래서 아침부터 매도가 나올 때는 충분히 기다렸다가 다 빠지고 나서 그다음 방향을 돌릴 때 외국인 매도가 줄어들 때 이때 타이밍을 잡아서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워낙 뭐 일봉상으로 보면 계속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매수할 때 가능하면 외국인이 매수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혹은 매도가 충분히 나오고 나서 장 후반부에 가서 매도가 다 거의 끝나는 시점에 그때 들어가는 것이 손실을 조금은 줄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오늘 아침에 그 제가 매매한 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려제강은 그 어제 시간에 거래에서 매수했습니다. 2950원. 그러니까 고려제강 그 반등할 것 같아가지고 어제 흐름을 그냥 제가 그 지켜봤을 때 뭔가 자꾸 들어올리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고려제강을 100만원 매수해놨었고 시간에 거래에서 그리고 아침에 그 DSR 제강하고 동일 제강하고 로보스타를 매수했는데 이게 좀 실수였던 것 같아요. DSR 제강을 매수했는데 이게 그 지수가 밀리면서 같이 쭉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쭉 밀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높은 가격에 매수해가지고 여기서 손실이 많이 나왔고요. 동일 제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쯤에서 매수했다가 지금 계속 밀려가지고 손실이 많이 발생한 상황이고 그 다음 그 로봇 관련주에서 로봇스타 개인적으로 괜찮게 보여가지고 잡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장 초반에 잡아가지고 계속 손실 나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래도 손실을 상당히 줄이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하면서 느낀 게 시장 상황을 지금 외국인이 너무 영향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는지를 충분히 보고 적어도 외국인 매도가 멈춰지는 시점에 그때 내가 원하는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 손실은 너무 빠르게 매매했다. 시장 흐름을 보지 않고 미국 선물지수도 체크 안 하고 먼저 장 초반에 들어갔던 게 페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어제 그 우리나라 증시가 어느 정도 빠졌기 때문에요. 코스닥 지수가 어제 같은 경우에 어제 많이 빠졌었다. 일봉이죠 참. 분봉으로 봤을 때요. 코스닥 지수가 어제 좀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렸거든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미국 지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빠졌기 때문에 오늘 뭐 이 정도는 지키지 않겠냐고 들어갔는데 오늘 또 미국 선물 지수가 너무 많이 빠져버리는 바람에 딸려 내려가면서 손실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그 시장 흐름을 보지 않고 너무 빠르게 성급하게 매수하는 바람에 여기서 손실이 발생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그 아까운 돈을 날렸기 때문에 오늘 반성을 충분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새롭게 매매하면서 좀 달라진 부분은 무리하게 배팅하지 않고 일단 제가 사고 싶은 종목들을 한 100만원 정도씩만 끊어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해갖고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그냥 이대로 홀딩을 하는 쪽으로 그 손실이 나더라도 제가 봤을 때 뭐 충분히 어느 정도 내려올 만큼 내려온 종목들이기 때문에 반등을 노리면서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사고 싶은 종목을 100만 원씩 일단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철강 관련주들을 세 종목을 매수했는데요.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일단 세아제강이라는 종목이 계속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이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 그 오늘 장중에 특징주 보시면은 그 건설 장비 쪽이 좀 올라갔습니다. 유신이라는 종목은 어제부터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그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이런 종목,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감, 이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건설 장비 쪽이 오늘 강하게 좀 올라갔고요. 그다음 오늘 좀 특이했던 종목이 유니온인데요. 아침에 유니온이 거의 한 2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찾아보니까 유니온 이 종목이 그겁니다. 백색 시멘트인가 뭐 그렇죠. 예, 백시멘트 뭐 어떤 알루미늄 시멘트 이런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하게 되면 시멘트가 많이 써질 것이다.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관련주로 묶이면서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쪽에 관련되는 어떤 이슈가 터지면 그 종목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온다. 지금 그 유신도 그렇고 도화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오늘 그 건설 장비 쪽이 대부분 다 강하게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여기 따라가기 좀 힘들어가지고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 건설 장비 쪽이나 이런 종목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들어가기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재건 사업을 하려면 철강이 들어가야 된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저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제 철강 관련주를 잡았는데 생각과는 다르게 철강 관련주는 못 올라가고 지금 건설 장비 쪽 이런 종목들만 위로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뉴스가 나온 게 지금 보면은 사우디에서 그 뭐 640조인가 어마어마한 어떤 건설 프로젝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나라의 뭐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뭐 컨소시엄 구성해갖고 들어가는 이런 뉴스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종목도 어제 같은 경우에 히림이라는 종목이 그런 쪽으로 해서 그 올라갔던 걸 기억하는데요. 오늘은 좀 쉬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그래서 지금 건설 쪽에 뭔가 자꾸 이 이슈가 터지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단타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쪽으로 들어가는 게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냥 조용한 쪽에 건설을 하려면 철강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으로 그냥 그 철강 관련주 세 종목을 잡았습니다. 100만 원씩 잡았는데 뭐 못 올라가면 말고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지수가 반등하면 적어도 뭐 고려제강 이런 종목들은 지금 여기서부터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 100만 원씩만 잡았습니다. 그리고 노보스타 잡았는데요. 요건 왜 잡았냐면 이날 뉴스 봤을 때, 이때는 제가 그때 매매할 때인데요. 수요일쯤이죠. 이날 뉴스 뭐가 나왔냐면은 LG전자에서 로봇 관련한 투자를 하겠다는 뭐 이런 쪽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로봇스타가 보시면 LG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LG전자가 지분을 투자한 로봇 관련 회사가 로봇스타이기 때문에 그 수혜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날 강하게 올라갔었는데 밀리면서 시장이 꺾이면서 그냥 같이 떨어져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 잡았는데 요것도 조금 빨리 잡아가지고 그 아침에 제가 그 분봉 딱 띄워놓고 한 요 정도 선은 지키겠지 않겠느냐 싶었고 여기다 대놓고 주문을 넣었는데 18,100원에 주문 넣었는데 한참 더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적으로 로봇 관련주도 앞으로 계속 그 뉴스에 나올 것 같아서 로봇 관련주 중에 개인적으로 로봇스타 가장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요 종목을 100만원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시장이 너무 급등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매도가 멈추는지 체크를 한번 하고요. 외국인도 그냥 무작위로 막 던지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미국 선물 지수가 빠질 때 매도를 늘리고 반등할 때 또 매도량을 줄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선물하고 옵션까지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외국인이 그 풋옵션을 매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밑으로는 더 이상 안 빠질 것 같다는 그런 어떤 가정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거의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 이 정도 내려오면 더 이상은 뭐 방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매도를 지켜보면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때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방향으로 매매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첫날이었고 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100만원씩 투자를 했었고요. 이 종목은 뭐 웬만하면 그냥 홀딩할 생각입니다. 제가 잡는 종목들은 실적은 다들 괜찮으니까
그냥 뭐 손실 나면 나는 대로 그냥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한번 대응을 해봤습니다. 첫날 좀 손실이라서 약간 속쓰리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 스트레스 받지 않기로 마음을 계속 그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첫날 매매 약간의 손실이 발생됐지만 나름대로 뭐 그 첫날 치고는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방송 올린 댓글에 시장이 안 좋은데 좀 더 쉬었다가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쪽에 의견 주셨는데요. 그냥 또 가만히 쉬고 있기에도 한 일주일 쉬었는데 가만히 있기도 좀 그렇고 해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또 그냥 마냥 그 피하고만 있을 수는 또 없는 상황이죠. 언제 돌아설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조금씩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